당신의 마음의 안부를 묻습니다. 마음주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 이번 주 마음주치의는 신경인류학자 서울대 인류학과 박한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한선입니다. 예, 혐오에 대한 우리 마음의 이야기. 오늘은 외국인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 때문에 참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보수적이었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사실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일종의 신화 같아요. 예.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민족도 다른 민족과 구분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서로 교류하고 섞이고 또 사랑해서 아이도 낳고 계속 섞였거든요. 우리는 예. 문화도 유전자도 말이죠. 그런데 아마 그런 이유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에도 있었고 그렇죠. 또 강대국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독립성, 주체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민족주의적 열정을 불러일으켜야죠. 맞습니다.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아니죠.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너의 민족 나누는 건 전 근대적인 이야기고요. 그것보다는 거대한 인류 공동체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들에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격화되는 양상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요. 이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감염병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아시아인들, 특히 동남아나 남아시아, 인도나 동남아시아는 위도도 낮고 더워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음식이 잘 썩어가지고 생기는 이런 위장관 감염병이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시아인들은 또 유럽인들에 대해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서운 병들 갖고 왔잖아요. 추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는데 옷엔 이가 살고요. 이는 발진티푸스로 옮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태적 환경에 따라서 자주 가지고 있는 감염병이 다르고 우리들은 내가 접하지 않은 감염병의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고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종 감염병이 우리 부족에,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그런 반응이 시작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100년 전부터는 항생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세계 여행도 많이 하고 교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그거를 모두 일거에 다시 과거로 돌려보내 버리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책에서는 행동 면역 반응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사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 면역 반응이 있고 획득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선천 면역 반응은 무조건 활성화되는 것. 획득 면역 반응은 예전에 한번 감염이 됐으면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반응하는 것. 그런데 약 20년 전부터 학자들은 행동 면역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 영장류,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에서 감염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대상을 빨리 식별하고 이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감염 자체를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재미있게도 인간 사회에 있는 종교나 문화가 이 행동 면역 반응 때문에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인류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종교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의례들이 있거든요. 냄새도 풍기고 물로 씻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엄격한 규율들이 있어요. 이 음식은 먹어라 안 먹어라.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종교적인 규율이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데 유행을 막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유를 알기 어려운 문화적 규율이나 종교적인 규율들이 사실은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과거에는 유행했던 그렇죠,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 문화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 혐오, 왜곡된 혐오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네. 첫 번째는 결국 이 더 확실한 이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즉 의료 시스템입니다. 백신이든 치료제든 혹은 튼튼한 의료 시스템이든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더 자신의 안전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는요. 의료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단지 지금 당장 필요한 의료 소모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행병이 크게 확산이 됐을 때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교류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외국인도 만나면 서로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안타깝게도 이런 사회적 교류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전에 비해서 또 퇴보하게 되겠죠. 더 퇴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박한선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 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의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